민영은 카페의 커피향, 과외 학생의 앳된 목소리, 학원의 분필가루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 치열한 시간들이 그녀를 단단한 변호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진수를 만났다. 같은 로펌에서 만난 그는 민영의 단단함 속에 숨겨진 여림을 알아봐 주었고, 그의 다정함은 민영의 지친 마음을 녹였다. 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걱정 마, 민영아. 널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진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영은 정성껏 포장한 난초 화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진수의 말처럼 그의 집은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일 거라고 민영은 굳게 믿고 싶었다. 진수의 집은 정갈하게 정돈된 평범한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연 진수의 어머니는 인상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아르바이트 하랴, 공부하랴, 고생이 참 많았다지?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의 편안한 소파에 앉자 진수의 어머니가 과일을 내오며 대화를 이끌었다. 듣자 하니 카페, 과외, 학원 안 해본 일이 없다며? 그렇게 아착같이 살았으니 이제 우리 진수 만나서 편히 쉬어야지. 민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성장? 물론 좋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 우리 가문의 복이지. 변호사 일도 계속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여자의 진짜 성공은 남편을 잘 내조해서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란다. 어렵게 변호사 되었으니 일도 잘하고 진수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해내야지. 내조라는 말이 민영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다. 그녀가 지켜온 밤들과 흘렸던 눈물들이 한순간에 뒷바라지라는 단어 아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듯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와 민영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침묵이 흐르자 어머니는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판단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살림은 당연히 여자가 맡아야지. 정말 능력 있는 여자는 밖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남편 아침밥 하나 굶기지 않는 법이란다. 우리 진수가 바깥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집안일은 네가 잘 챙겨야지. 그게 결국 다 널 위한 거란다. 알았지? 어머님, 제 인생은 진수 씨를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꿈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진수에게로 향했다. 민영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다. 진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민영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나라와 박혔다. 진수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한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꿈? 네 꿈은 이제 우리 진수를 빛내는 현모양 저 변호사가 되는 거다. 그녀는 민영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민영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민영은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의 사랑이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질식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영은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옆자리의 진수는 핸들만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더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되어 민영의 가슴을 헤집었다. 방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은 이제 투명한 벽으로 나뉜 두 개의 섬이 되어 있었다. 둘은 익숙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즐거운 대화가 가득했던 곳. 진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영아, 여기 커피 마시는 거 알지? 우리 처음 왔을 때 생각난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맴돌다 흩어졌다. 민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민영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민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어머니 말씀 말이야.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진수 씨.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생각은 없어. 진수는 곤란하다는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에이, 민영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그냥 옛날 뿐이라 그러시는 거야. 원래 부모님들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잖아.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민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어머니 문제가 아니야. 당신 문제지.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당신의 침묵이 나에게는 어머니 말씀에 동의하는 것처럼 들렸어.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처음 뵙는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대들어? 일단은 좋게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우리가 잘 이야기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영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듯했다.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 말이 비수처럼 민영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자존심과 인생이 그에게는 그저 일일 뿐이었다. 민영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평생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갈등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모든 것을 그녀의 몫으로 남겨둘 것이다. 민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수가 당황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민영아, 어디가?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민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거리를 걷던 민영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악착같이 공부해 로펌에 입사하고 밤새워 서류와 씨름하던 치열한 변호사의 얼굴. 그 얼굴 어디에도 현모양처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는 문득 낯설어진 자신의 모습에 걸음을 멈췄다. 진수의 침묵은 선택이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상처를 외면하겠다는 선택. 민영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는 저 남자를 위해 너를 버릴 수 있니? 대답 대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혼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로펌의 공기는 그날 이후로 유독 차가웠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진수의 시선은 어색했고 민영은 애써 그를 외면했다. 함께 사건을 검토하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영 씨, 혹시 들었어? 진수 변호사 주말에 선봤대. 어머니가 주선한 자리라나 봐. 동료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흩어졌지만 선이라는 단어는 파편처럼 날아와 민영의 심장에 박혔다. 그날 오후 민영은 텅 빈 회의실로 진수를 불렀다. 진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야, 민영아? 표정이 왜 그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위선적으로 들렸다. 민영은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선봤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는 어쩔 수 없었다. 진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게 어떻게 알았어? 그건 그냥 엄마가 억지로 나가라고 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얼굴만 보고 온 거야. 그는 변명처럼 말을 쏟아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민영은 실소했다. 어머님 앞에서 내 존재를 부정당했을 때도 넌 어쩔 수 없다고 했어. 너한테 어쩔 수 없는 일은 왜 항상 나에게만 상처를 줄까? 진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민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발을 뗄 수 없었다. 민영아,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난 너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더 이상 민영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민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널 못 믿겠어. 너의 어머니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녀는 마지막 말을 뱉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영아, 진수가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진수는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채 떨고 있었다. 로펌을 나선 민영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인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한 통.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진수가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영은 숨을 멈췄다. 사진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익명의 문자. 사진 속에서 진수는 낯선 여자와 웃고 있었다. 민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수를 억지로 선자리에 내보내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 관계를 흔들려 했던 사람. 진수의 어머니였다. 차가운 깨달음이 온몸을 휘감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탈함에 민영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민영은 일에만 몰두했다. 깨진 신뢰의 조각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밤낮 없이 사건 기록에 파묻혔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로펌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동료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던 중이었다. 참, 민영 씨. 진수 변호사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에 민영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랬구나. 축하할 일이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민영도 몇 번 소개팅에 나갔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마음 한구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상대방의 말에 웃고는 있었지만 문득문득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허함만 확인한 채 돌아오는 밤이 늘어갔다. 로펌 복도에서 아주 가끔 진수와 마주쳤다. 그는 민영을 발견하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민영은 그런 그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읽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민영은 잠시 바람을 쐬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머리를 식혀주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니 진수가 서 있었다. 그는 민영만큼이나 지친 얼굴이었다. 아직 퇴근 안 했구나.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이 좀 남아서. 민영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의 눈빛, 말투, 온몸에서 불행의 그림자가 보였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잘 지내? 진수가 힘겹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질문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을 민영은 모를 수 없었다. 민영은 천천히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대답 대신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내였다. 진수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꽤 흘렀다. 민영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다. 민영아, 여기. 친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잠시뿐 대화의 주제는 금세 남편과 재테크 이야기에서 아이들 교육과 육아 이야기로 흘러갔다. 요새 애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누구네 아들은 벌써 영재반이래. 민영은 대화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친구가 무심코 물었다. 넌 아직도 혼자야?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악이 없는 말이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민영의 마음에 박혔다. 좋은 사람이 없네. 민영은 태연한 척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능력 있는 변호사의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녀를 덮쳤다. 넓고 잘 정돈된 아파트였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낸 메시지였다. 이번엔 이혼 경험이 있으시긴 한데 아이는 없어요. 간간히 들어오던 소개팅 제안도 이제는 조건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다. 민영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덮었다.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점점 더 바빠졌다. 가끔 오는 연락은 아이 사진을 자랑하는 메시지뿐. 예전처럼 밤새 수다를 떨던 날들은 아득한 추억이 되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버겁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질문들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무실. 민영은 홀로 불을 밝힌 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변호사 강민영. 명패에 적힌 이름의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다. 치열하게 얻어낸 성취였지만 창밖의 수많은 불빛 속에서 자신의 자리는 유독 외롭게 느껴졌다. 책상 한편에는 지난 여행지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치열한 현실과 아름다웠던 도피의 순간이 공존하는 그녀의 삶이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삶은 계속되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그녀는 또다시 자신만의 여행을 준비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민영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